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이번 주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소수의 시장 참여자가 존재한다. 아깝군요.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누구라도 자유롭게 시장에 들어오거나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참여자 자체가 다수가 되겠죠. 소수란 말이 잘못됐네요. 틀렸고요. 2번, 부동산 시장이란 양과 질, 위치 등의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인 구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문장은 부동산 시장의 의미와 관련해서 자주 출제가 되는 문장이다 보니 정확히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3번 볼게요. 주택이 소득 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되는 현상을 주택 여과라 하는데 하위 계층의 사용주택이 상위 계층의 주택으로 이동한다. 그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죠. 그럼 윗상을 써서 상향여과라고 해야 되는데 하향여과 하였으니 틀렸군요. 4번 볼게요. 주거분리란 저소득층의 주거지역과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빙고. 맞습니다. 5번 효율적 시장은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서 유형이 구분되죠. 정확히 말하면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약성 효율적 시장은 기술적 분석,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 분석은 과거 정보에 대한 투자 분석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그런데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정상 이상의 이윤, 즉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정상 이상의 이윤, 즉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6번 차액지대론이란 비옥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우등지와 열등지의 수확액의 차액이 지대가 된다는 이론이다. 결국 뭐냐면 토지마다 비옥도가 다르다는 건 아시잖아요. 기름진 땅이 있고 그렇지 못한 땅이 있다면 비옥도에 따라서 토지마다 수확량, 생산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결과 수확액의 차익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비옥도의 차이에 따른 수확액의 차익이 곧 지대가 된다는 주장을 차액지대설이라고 말하겠죠. 맞는 말이고요. 버제스의 동심은 도시 내부 성장에 관한 가장 오래된 실증적 모형. 자, 시카고시. 왜 그럴까요? 버제스는 시카고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이론을 전개했다는 거고, 더불어 생태학적 입장, 생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버제스가 이름이 어려우시면 바케스. 바케스, 생태는 바케스에 담는다. 생태는 바케스에 담는다. 라고 기억하면 뭐 잊어버릴 이유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8번 시장 실패란 시장 기구를 통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공공재, 외부 요구, 정보의 대칭성, 규모의 경제 및 불완전 시장 등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자, 얼핏 보면 그럴듯하죠. 근데 한 글자가 잘못됐습니다. 정보의 대칭성이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이 원인에 해당이 됩니다. 틀렸네요. 9번 용도지역지구제와 같은 토지이용 규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우리가 용도지역지구제 배울 때 1차적 목적이 부의 외부 효과의 제거 감소라고 배우셨던 적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10번 토지은행 제도는 토지 선매, 그러니까 미리 땅을 매입함으로써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공공시설 용지를 적기에 상대방이 원하는 적절한 시기에 보다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따라서 옳은 지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오늘 배웠던 내용을 가볍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